안녕하세요. 배심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어린 나이에 저는 가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없는 것, 빚이 많은 것? 가난의 정의는 개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가난이란 밥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게,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다라는 게, 그게 가난이 제게 안겨준 정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아빠의 부재로 인해 바깥일 한번 해보지 않았던 엄마는 말 그대로 허둥지둥 그 자체였거든요. 닥치는 대로 자식을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방간이었어요. 저보다 더 슬픔에 빠져 있었고 어린 제게 위로를 받고자 했고, 엄마는 아빠 대신 제게 기대는 것을 선택을 했거든요. 엄마는 제게 국어를 아닌 국어를 하기를 바랐습니다. 아빠 쪽 친척들에게 불쌍하게 보이기를 바랐고, 실제로 그들 앞에서 배가 고프다, 돈이 없다,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시키고는 했었습니다. 엄마 쪽 친척들에게도 별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딸을 앞세워 경제적으로도 영향되지도 않으니 스스럼 없이 자신의 딸에게 손을 벌리게끔 시키는 엄마. 어린 나이였지만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어주고 쌀을 내어주는 그들의 눈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를 혐오하고 있구나. 다 알면서 모른 척하며 내어주고 있지만 우리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고 짐스러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요. 친척들에게 손 벌리는 짓은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만뒀습니다. 엄마가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어 그리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창피해서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그만두겠다고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학생이 된 저는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가 못한 걸 저는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아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큰 돈은 당연히 아니었지만 알바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같이 빚도 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 나라는 인간적으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격을 지킬 수 있게끔 도와주거든요. 나중에 꼭 갚으리라 다짐했고, 엄마의 무능을 보면서 나는 절대 엄마처럼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어른으로 자라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습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갈수록 엄마에 대한 원망이 쌓여지기보단 엄마 인생 자체가 불쌍하다 느껴졌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하고 비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 또한 떳떳하리만큼 자랑하리만큼 잘한 딸은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엄마 대신 돈을 벌고 공부를 병행했지만 엄마가 먹는 그 밥엔 혐오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 붙었거든요. 흔히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그런다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삶을 얼마나 포기를 하고 너만을 위해 살아왔었는데,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던 제 삶이 차라리 편안했습니다.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무능한 엄마를 먹여 살리기 위해 저는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했어요. 내 인생은 돈이 다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마가 엄마 노릇을 못하면 까짓건 내가 하지라는 마음을 먹고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대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해 제 성격이 조금 어그러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남에게부터 필요한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마 당연하다 공감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직 돈이라는 목표만을 위해 살았던, 비로소 나이 30이 되었을 때 빌어먹는 인생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어먹었던 사람들에게 갚아주는 그런 입장이 되기도 했고요. 엄청 성공을 해서 한 달에 몇 천씩 버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저는 충분히 제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노력의 결실은 돈이라는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던 중이었죠.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와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삶이 안정이 되니 제 눈에도 어쩔 수 없이 남자라는 게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남자를 만난다고 하니 엄마는 그 남자를 눈의 가시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의 특성을 앞에서 다 설명해 드렸으니 왜 그런지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는 제가 평생 결혼 않고 살기를 바란 사람이었고 결혼이라는 것은 여자에게 쓸데없는 것이라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자신 자체가 엄마이면서 자식은 낳아봤자 인생의 짐덩어리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던 사람이었죠. 애초에 엄마라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었기에 저런 소리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엄마가 저런 소리를 하는지 그 속내를 다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그랬었죠. 남자와의 연애는 평탄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적도 없었고 소소한 사람이었고 제 어그러진 마음을 최대한 잡아주려고 했던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란 사람을 끝없이 이해해준 사람이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일 뿐이었지 제 주변 사람 그리고 남자의 주변 사람들도 저희 엄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와 남자의 집에 처음 인사를 드렸던 날. 제발 무탈하게 지나가기를 바랐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남자의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아버지도 없이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해 성격이 뭐가 났을까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건 그럼 그걸 좀 안아준다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말은 안타깝다고 하고 있었지만 저는 남자의 어머니께서 그런 따스한 감정이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제 엄마에 대해서 계속 거론을 하는 부분도 너무 불편했었고요. 남자는 분명 자신의 어머니에게 제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을 겁니다. 그걸 문제 삼아 같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자는 뜻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한 건 분명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자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걱정한다, 저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저희 엄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런 사람은 어미도 아니라는 둥. 어떻게 어린 딸에게 그런 짓을 시킬 수 있냐는 거냐는 둥. 결국엔 지금도 역시 어린 딸에게 붙어 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둥. 엄마가 아마도 이혼을 말릴 듯한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참에 집을 나와서 버리라는 둥. 이제는 엄마에게서 벗어나도 된다는 둥 비난이었지만 다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맞는 말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더군요. 그래도 내 엄마이고 저는 더 이상 엄마를 원망하고 있지 않은데 그게 엄마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며 살고 있는데 남에게서 엄마의 비난을 들으니 매우 불쾌하더라고요. 남자의 어머니는 내 엄마를 비난하면서 자신이 이제 제대로 된 저의 엄마가 되어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엄마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을 테니 며느리라 생각하지 않고 저를 딸처럼 생각을 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남자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난 뒤 남자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제게 카톡과 전화를 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를 빨리 잡자고 지적을 했었고 이제 너는 우리 집안 식구나 다름없는 것이니 모든 것을 저와 공유하겠다며 아주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다 제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죠. 대놓고 말을 하자면 남자의 어머니는 제게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 저희 엄마와 마찬가지로 제게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려고 드셨던 분이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돈 좀 버는 여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를 비난하는 말을 했을 때 이제는 너를 내 딸로 생각을 하겠다 했을 때 그 말에 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으니 자신의 말에 제가 따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기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던 거였는데 참 사람들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하나를 떼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는 꼴을 보고 있자니 우습이 나더군요. 이거 어때? 이거 사려고. 결혼하면 니들 들어와서 살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있어야 네가 사는데 불편함을 못 느끼지. 그리고 집안 인테리어를 좀 할까 해. 화장실이 좀 낡았는데 이번 참에 고쳐보려고. 그리고 주방 봤지? 네가 키가 워낙 큰데 예전 주방이라 싱크대가 좀 많이 났거든. 대공사 들어가려면 너무 커지니까 상판만 올리는 작업을 좀 하려고. 돈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네가 들어와 살 곳이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려고. 나 오늘 차 계약했다. 앞으로 내가 너 출퇴근 시켜줄게.
아들 말 들어보니까 네가 운전하는 것을 무서워한다고 하더라. 내가 나이는 먹어도 운전은 꽤나 잘하거든. 이것도 다 너를 위해서 사는 거야. 새롭게 생길 내 딸을 위해서 말이지. 이런 말만 들으면 저 아주 사랑받는 여자인 것 같죠? 정말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한다고? 아직 결혼 날짜도 잡지 않았고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도 없는데 저런 식으로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세상엔 공짜로 베푸는 사람이 없는 법이죠. 그리고 저를 언제 봤다고, 저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단지 자신 아들의 여자친구일 뿐인데 저런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결국 저는 카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너를 위해서 하나하나씩 고치다 보니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다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신이 반을 부담할 테니 저보고는 반만 부담을 하라고 배려까지 해주더군요. 눈물 나게 고맙더라고요. 왜 제 주변의 어른들은 다 저러는 거였을까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딱 저 정도였던 거겠죠? 남자에게는 이별을 구했습니다. 너의 어머니의 넘치는 사랑을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그저 인사를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뭔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니네 집 식구가 된다면 감당 안 되는 사랑을 주실까 심히 우려가 되어 너와의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놀라더군요. 엄마와 다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었냐고요. 저와 자신은 엄마가 너무 친하게 지내길래 보기 좋았는데 그리고 이것저것 하길래 의견 조율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엄마가 그리 이야기를 했다니 나는 믿고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라고 되묻는데 네,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 엄마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독단적으로 한 것이라고. 나는 뭔가를 고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게다가 너랑 만일 결혼을 한다 해도 함께 살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나를 출퇴근시켜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었다. 일을 저질러 버린 뒤 항상 내게는 통보였었는데 어디까지 가나 알고 싶었다. 그리고 감은 잡고 있었지만 카드 내역서를 보내는 니네 엄마의 행동을 보니 내 감이 틀리지를 않았구나 싶다. 우리 엄마를 비난하면서 엄마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셨나 본데 빌어먹지 않는 삶이 살게끔 되었는데 결혼이라는 걸 하고 나서 시댁이라는 곳이 다시 한번 우리 엄마 같은 꼴이 된다면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할 듯하다. 왜냐면 니네 엄마는 나한테는 남이니까 적어도 우리 엄마는 나한테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남이 아니니까 내 팔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너의 엄마는 나와는 철저하게 남 아니냐. 내 엄마도 챙기기 버거운데 남까지 챙기기엔 내 인성이 그닥 좋지도 않고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와는 헤어지게 되었지만 남자의 어머니는 헤어진 마당에 제게 반을 부담하라고 내역서를 보내오더군요. 제가 썼나요? 제가 그 카드 훔쳐다가 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해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 혼자 판단해서 이것저것 고치고 저거 고치고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집 아니잖아요. 결국엔 자신의 집을 고친 것이고 자신의 차를 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카드값을 공유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라고 했네요. 팔자 참 더럽죠? 많이 순화를 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좀 늘어지게 글을 쓰긴 했는데 결론은 제 팔자가 이렇습니다. 별별 일이 다 있네요. 무능력한 엄마. 남자 만나서 좀 순탄하게 살아보고 싶었는데 또다시 그곳에서 무능력한데 오버까지 하는 엄마가 자리하고 있었네요. 제 인생에 더 이상 남자는 없습니다. 제 성격이 꼴대로 꼬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세상 남자들이 이제는 다 똑같아 보이네요. 나는 몰랐다. 나는 그런 줄 알았다라고 변명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또 모르죠. 이런 생각을 변하게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도 제발 그 옆에는 이 남자의 어머니와 비슷한 사람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